부산 최강의 아마추어 팀을 결정짓는 날 2024 탁구 디비전 리그 시도 본선 대회 계속해서 안창인 해설위원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T3 단체전 남자부 이한나와 부산 놈놈놈 팀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부 T3 정도 이제 아마추어의 아마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1, 2부 선수들이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여자부 3부 경기를 T3를 봤듯이 이제는 수준급에 와 있고 마찬가지 이 경기도 부산의 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부산 놈놈놈 팀입니다. 박재욱, 강영훈, 이주원 선수가 나오고요. 박재욱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하단에 이승원 선수 역시나 첫 주자로 나왔는데요. 이제 두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박재욱, 화면 하단에 이승원 선수입니다. 자, 이승훈 선수는 왼손잡이고요. 박재혁 선수는 오른손잡이 쉐이크핸드인데 이제 뭐 T3 정도 되면 왼손 오른손에 대한 부분 거부감 없을 거고요. 네, 특히 쉐이크핸드로 가지고 공을 치는 선수들은 왼손 오른손에 대한 부담감을 패널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뭐 T3 정도 되면 파핸드나 백핸드나 모든 거에서 공격이 자유로울 것 같고요. 네. 자, 두 선수는 초반부터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중진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붙지도 않은 가운데서 남자들의 전형적인 고수들의 플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한 탑스핀 하지만 길었습니다. 자, 이승원 선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거든요. 네. 본인이 서브 한 대로 찬스볼이 왔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약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2대3. 자, 이번에는 대각 쪽으로 밀어봤는데 또 한 번 길었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득점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는 2점을 내줬고요. 박재혁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점수를 좀 이런 경우에 좀 따고 나가야 스코어를 좀 벌릴 수 있는데 또 한 점을 잃었습니다. 네, 짧은 서브로 또 한 번의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박재욱 선수입니다. 두 선수 서브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많고요. 네, 백핸드 맞대결 승리하는 박재욱. 자,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보려고 했는데 빗맞고 말았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공격에 대한 범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7대4. 백핸드 네트 타고 나갑니다. 박재욱 선수가 뭐 물론 공격 성공도 몇 차례 있었지만 초반에 0점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원 선수는 본인이 서브를 넣은 뒤에 3구에서 지금 범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본인 찬스 올 때까지는 와야 될 텐데 완전 찬스가 온 것도 지금 3개나 범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몸으로 붙는 거는 이렇다 할 점수를 못 얻고 있고요. 게임 포인트 이승원, 그리고 랠리 끝에 이승원 선수가 첫 게임을 가져옵니다. 박재욱 선수는 사실 11대4까지 점수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범실의 빈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네. 박재혁 선수가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박재욱 선수가 11대4로 네네. 승리를 했고요. 이승원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거의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공격도 강하게 했고 찬스볼도 왔는데 반면에 박재혁 선수는 제1게임에서 철두철미하게 이승원 선수의 오른쪽으로 이승원 선수의 백 쪽으로 묶어놔서 이승원 선수가 맘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묶어놓은 뒤에 본인이 착실하게 한 점 한 점 가서 11대4로 제일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체격적으로 봤을 때 이승원 선수가 뭔가 이 파워는 있어 보이는데 약간은 범실이 많았던 첫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본인 서브권을 살리지 못했고요. 완전 찬스를 좀 많이 놓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차이 나서 11대4로 첫 경기를 내줬습니다. 포인트 탑스핀 직선 공격이 성공하면서 두 포인트를 먼저 가져오고 있는 이승원 선수.
다시 한번 강하게 연타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이승원 선수는 전영상 왼손에 포핸드 탑스핀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정확한 각도를 맞는다 그러면 공격력이 되게 좋은데요. 제일 게임에서는 저걸 하나도 살리지를 못했죠. 범실이 많았고요. 대신에 박지혁 선수는 약간 노련미를 가지고 이승원 선수를 양쪽으로 좀 갈라놓고 지금처럼 완전 찬스도 아니지만 착실하게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게임에서는 5대1로 앞서가고 있는 이승원. 포핸드 전환. 네, 확실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만 들어오면은 상대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왼손 탑스핀이 상당히 강하고 각도도 크고 피지컬 면에서도 본인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공이 좀 많이 휘어나갈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범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서 스코어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핸드를 밀어보면서 또 한 번의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점수 8대2. 걸립니다. 8대3. 서브에 한번 변형을 줘봤던 이승원 선수였고요. 포인트까지 이어집니다. 포핸드 강하게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만 길었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멋진 랠리가 있었죠. 이승원 선수의 강한 탑스핀을 박지혁 선수 입장에서 양쪽으로 좀 가르면서 편안하게 안득점을 가져왔고요. 예. 게임 포인트에 올라선 이승원. 네. 포핸드로 백핸드로 받아내면서 이승원 선수가 이번 두 번째 게임은 11대4 앞선 첫 번째 게임의 반대 점수를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이승원 선수가 범실했던 부분이 확연하게 줄었고요. 대신에 탑스핀의 회전량이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1게임에서 박재욱 선수가 양쪽으로 갈라서 편안하게 득점을 했던 거는 반대로 이승원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빛을 발해서 11대4로 두 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한 게임씩을 나란히 좀 주고 받았는데 두 게임 보고 나니까 두 선수의 성향이 어떤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승원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고요. 박재혁 선수는 약간 안정성을 추구를 하고 가는데 이승원 선수의 공격이 회전량이 많고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박재혁 선수 입장에서 가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1게임, 제2게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1게임에서는 이승원 선수가 본인 범실이 많았고 이제 박재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서 쉽게 첫 게임을 가져왔거든요. 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승원 선수가 본인이 첫 게임에서 범실했던 부분을 다 접고 공격도 강하게 정확하게 했고 그 반면에 박재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마찬가지 4점밖에 못 얻고 두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랠리 끝에 포핸드 전환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던 박재욱 선수였습니다. 점수 1대2. 자, 공이 짧았는데 그만큼 들어오지를 못했군요. 거리감에 맞지 않아서 범실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선수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3게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몸도 풀렸고 그다음에 4점씩 같이 가져가면서 내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 단점을 알았거든요. 예. 이제는 내 장점을 살리고 상대방 단점을 공략을 해서 점수 차이를 좀 벌려놓는 그런 세 번째 게임이 되기를 서로가 원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빗맞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이승원 선수가 제1게임에서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박재혁 선수를 왼쪽으로 계속 묶고 있거든요. 예. 백쪽에 묶어놓고 본인의 포핸드 쪽으로 왔을 경우에 강하게 탑스핀을 해가지고 점수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상대 백사이드 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보내고 있는 이승원 선수고요. 점수 6대3. 자, 길게 온 공에 대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가르되 좀 깊숙이 공을 줘서 이승원 선수가 움직이면서 공을 다룰 수 있게끔 하고 본인 나름대로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간간히 왼쪽 끝으로 가는 공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이승원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가볍게 했는데요. 네. 안 하던 것이었는지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백핸드 탑스핀으로 점수를 내서 좀 자신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밀어봤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커터 양에 대해서 조절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포인트 탑스핀 다시 한번 하지만 길게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거는 이승원 선수가 주춤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파핸드를 강하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박재우 선수가 편안하게 받는 공을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포인트 직선으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이승원. 8대6 2점 차. 레트. 박재욱의 서비스. 자, 여기서 범실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직선 받았어요. 몸쪽 공략. 하지만 길게 떨어지면서 결국 8대8 동점. 그렇습니다. 6대8에서 10대6으로도 갈 수 있는 점수가 8대8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박재욱 선수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제 이승원 선수 나름대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서브권을 넘겨줄 것인가 아주 기로에 와 있습니다. 렛.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는 이승원. 걸립니다. 자, 서브에 대한 밋밋함을 박재욱 선수가 미리 읽었죠. 백스핀으로 살짝 건드려서 공격을 하지 못할 만큼만. 연타, 직선, 대각선 받아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박재욱이었습니다. 자, 이승원 선수 입장에서 2점이 너무나 아쉽거든요. 자, 계속해서 상대를 공략해 봤는데 이걸 모두 받아냈습니다. 게임 포인트에 올라 있는 박재욱 선수이고요. 여기서 한 차례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10대9 한 점 차. 여전히 박재욱의 서브턴. 3구. 자, 하지만 이게 네트 타고 나갑니다. 자, 완전 찬스였었거든요. 본인 써보는 대로 짧게 잘 떠 올라왔는데요. 범실하고 말았습니다. 듀스에서 포핸드 강하게. 자, 3구 연속해서 포핸드 탑스핀 결실을 거뒀던 이승원이었습니다. 11대10. 포핸드 대각선 받아냈지만 상대 구역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12대10으로 박재욱 선수가 듀스 접전 끝에 자칫 내줄 뻔했던 경기를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울 부분이거든요. 예. 8대8에서 이승원 선수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10대8로 2점을 다 가져왔거든요. 본인 서브권이었었고요. 첫 번째 9대10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듀스를 맞이했는데 이 부분이 본인 나름대로 10대8에서 2점을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다 줬다는 거. 예. 마지막 10대9에서 마지막 짧게 올라온 찬스볼을 들어가기만 했으면 끝날 수 있는 부분에 듀스루가 12대10으로 역전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박재우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승원 선수는 본인이 승기를 잡았다가 자칫 그 승기를 내줄 뻔한 상황까지 몰렸었는데 또 한 번 올라와서 결국 듀스 접전 끝에 세 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승원 선수는 지금대로 내가 하던 대로 어차피 공격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대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 변화를 줘서 네 번째 게임을 반드시 가져가야 파이널에 갈 수 있거든요. 자, 4게임 시작합니다. 뭔가의 변화를 좀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자, 첫 포인트부터 랠리 접전이 펼쳐졌고 박재욱이 첫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포인트 탑스핀 하지만 빗맞습니다. 자, 1, 2, 3게임에서 달리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리시브 범실 기록하고 마는 박재욱. 자, 계속해서 초반에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선 경기에서는 좀처럼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바빠졌거든요. 본인이 안일하게 상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상황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네 번째 게임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하면 어깨에 힘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승원 선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박재훈 선수 계속 범실이 나고 있습니다. 백핸드 짧았습니다. 점수 2대5. 포인트 전환. 백핸드. 다시 한번 백핸드 타고 넘어왔어요. 네. 자, 랠리 끝에 이번에는 박재욱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두 선수 이승원 선수의 패기와 박재욱 선수의 노련미의 싸움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자,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주는데 이것이 과연 먹힐 것이냐고 하는 것이 박재욱 선수의 관건입니다. 박재욱 선수가 5대1에서 석점을 내리 기록하면서 이제 5대4까지 흥미까지 쫓아왔습니다. 결국 동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박재욱. 앞에서 봤던 박재욱 선수의 스타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서브권부터 공격이나 모든 걸 변화를 주고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5대1에서 5대5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원위치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름대로 컨트롤을 잘 해서 네 번째 경기를 반드시 가야 파이널에 갈 수 있겠죠. 반면에 자. 이승원 선수는 나름대로 본인이 했던 부분, 제일 잘했던 거, 점수 포인트가 낮던 부분을 그려가면서 하는 부분으로 네 번째 게임을 마치려고 해. 여기서 안일하게 만약에 상황을 간다고 해서 2대1을 가게 되면 서로 간의 불편함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자, 이승원 선수에게 한 차례 행운이 따랐고 이번에는 제대로 맞지 못하면서 8대6 2점 차입니다. 이승원의 서비스. 렛. 근데 대각선. 자, 완전 찬스였었는데요. 8대6에서 아쉬운 한 포인트를 실점을 했습니다. 핸드가 길게 떨어집니다. 9대7 2점 차. 박재욱 선수에게 중요한 한 포인트. 타고 넘어갑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몰리게 되는 박재욱. 자, 이 공이 네트를 타고 감속이 되면서 10대8 2점 차. 백핸드 맞대결. 박재욱 선수 승리했고요.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이승원 서비스. 포핸드 대각선 공략 성공. 결국 이승원 선수가 이 게임을 지켜내면서 첫 게임 내준 후에 내리세 게임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욱 선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세 번째 게임이었었고요. 8대10에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다 줘서 듀스를 가서 졌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흐름을 이승원 선수 쪽으로 갔고요. 반면에 이승원 선수는 나름대로 상당한 차이를 나서 일찍 3대1로 끝날 것 같았지만 박재욱 선수가 계속 차근차근 해서 9점까지 점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네. 마지막에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강한 탑스핀으로 해서 11대9로 게임을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원 선수가 게임 스코어 3대1로 첫 게임을 따냈고 팀 이안나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주자들의 경기로 이어질 텐데요. 부산 놈놈놈은 강영훈 선수, 그리고 이안나 팀은 송명진 선수가 두 번째 주자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영훈이나 손명진 선수 입장에서는 앞에 박재욱, 이승원 선수 양쪽 다 물론 이긴 이승원 선수 중에서는 한숨을 쉬겠지만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부산 쪽에서는 나름대로 강영훈 선수가 반드시 좀 잡아서 3번으로 이어주기를 희망을 할 테고요. 어렵사리 이승원 선수가 승리를 잡은 이안나 팀에서는 송명진 선수가 여기서 좀 끝내서 나까지 안 왔으면 하는 김범 선수의 바람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나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이안나 팀의 손명진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오른손 쉐이크핸드 공격형이고요. 나름대로 아마 T3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다 같이 좀 화려하고 약간은 공격적인 그런 공격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많이 가는 부분이어서 발전성을 가지고 두 번째 경기를 바라보면 좋은 관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강영훈 선수가 지금 연습을 하면서 표정이 웃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뜻일까요? 앞에 박지혁 선수가 나름대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어찌든 부담감은 가지고 나왔지만 어쨌든 그 부담감을 떨치고 반드시 본인이 승리를 해야 3번으로 이주원 선수한테 이어줄 거거든요. 예. 나름대로 뭐 어떤 미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각오에 대한 웃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두 번째 게임에 나서게 된 강영훈 선수고요. 반면에 손명진 선수는 이승원 선수의 승리의 기운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백핸드 포핸드 전환. 자, 전환하자마자 첫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손명진 선수. 손흥민 선수는 디펜스를 하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강영훈 선수의 포핸드나 백핸드에 되는 부분을 바로 앞에서 맞받아쳐서 첫 포인트를 따갔고요. 네. 두 번째는 강영훈 선수가 한 포인트 가서 1대1이 됐습니다. 한 차례씩 주고받았던 두 선수. 범실이 나오면서 2대1로 앞서가는 손명진. 앞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쉬운 범실을 하지 않는 부분이 포인트를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는 반드시 점수를 좀 따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선수들이 득점을 11점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폴트가 나오면서 3대3 동점. 자, 아직은 서브 범실이 나올 만큼 몸이 좀 풀려 있지 않고 오늘 날씨가 뭐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응원을 하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1게임은 탐색전 비슷하게 어느 선수가 몸을 조금 웜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이렇다 할 특별한 공격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금 5대3 첫 포인트를 가고 첫 게임을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랠리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승자는 손명진 선수였습니다. 점수 6대3. 백핸드 길게 강하게 몸쪽으로 붙여봤던 강영훈. 짧게. 여기에서 닿지 못하네요. 일단은 제일 게임은 강영훈 선수가 계속해서 선제 먼저 시동을 걸거든요. 득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실점을 가지고 가지만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상하는데 손명지 선수 입장에서는 탁구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지키면서 포핸드 쪽에 찬스가 오면 하고 백핸드 쪽에 오면은 편안하게 상하라. 지금 같은 경우는 멋진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조금 공을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점수를 좀 끌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9대5. 차분하게 경기를 풀고 있는 손명진 선수고요. 강영훈 선수의 서비스. 레트. 포핸드 대각선. 손명진 게임 포인트. 자, 상대 서브에 대해서 많이 탓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고 찬스가 왔을 때 본인이 해서 편안하게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첫 게임 손명진 선수가 11대5로 6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무래도 강영훈 선수는 약간의 범실이 있었고 손명진 선수는 그러한 범실이 좀 적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영훈 선수가 먼저 공격에 대한 시동을 걸거든요. 그런 부분에
손명진 선수 입장에서는 중진에서 붙어서 왼쪽에 대한 부분을 브로킹을 하고 포핸드 자신의 찬스가 왔을 때는 가볍게 공격을 하면서 득점을 얻어갔고요. 네. 그 반면에 강영훈 선수는 본인이 서브권을 가졌을 때나 리시브 할 때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범실을 많이 해서 11대 5로 첫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송명진, 그러면 하단의 강영훈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한 점씩 주고 받았습니다. 자, 지금도 범실을 했지만 손명진 선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역공을 하는데 몸쪽으로 많이 붙었기 때문에 공이 좀 범실 나가고 말았죠. 강하게 밀어붙여봤던 강영훈.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강도로 상황을 해가지고는 손명진 선수의 백핸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약을 좀 섞어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캔드가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아쉬움의 고개를 좀 저어봤던 강영훈 선수였고요. 3대2 한 점 차. 랠리 길어집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 랠리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손명진 선수였습니다. 손명진 선수는 강영훈 선수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강영훈 선수가 지금처럼 아까 백핸드에서 박자를 뺏는 것처럼 손명진 선수가 예측하지 못하는 강약을 섞어서 공격을 해서 점수 포인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반응이나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차례 범실이 있었고요. 5대3 두 점 차. 타고 옵니다. 백핸드 빗맞습니다. 연속해서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강영훈 선수가 6대3 석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짧게 길게 전환. 강영훈.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에 와서는 강영훈 선수 나름대로 범실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손명진 선수가 기다리지 않는 포인트를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좀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포인트 관리를 좀 리시브가. 해서 제1 예. 게임을 가져가서 1대1을 만들어 놓고 제3 게임에서 승부를 좀 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핸드 탑스핀. 손명진. 5초 만에 손명진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을 공격을 했죠. 네. 두 점의 격차. 강영훈의 서비스. 포핸드 전환 걸렸어요. 자,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범실이 한 차례 나왔고요. 또 한번 이어가는 서브권. 백핸드 타고 옵니다. 포핸드 강하게 걸렸습니다. 7대7 동점. 7대 4에서 강영훈 선수 본인 서브권을 두 개 다 헌납을 해서 석점을 다 내죠. 7대 7 됐다고는 너무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잘 본인 나름대로 손명진 선수의 강약을 조절해서 7대 4로 앞서갔는데요. 7대 7 간 부분이 너무 좀 아쉬운 점수인 것 같습니다. 서브에 곧바로 대응해봤던 강영훈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어진 손명진. 재차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강영훈 선수입니다.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봤습니다. 자, 다행히 손명진 선수의 서브를 두 점 다 강영훈 선수가 가져왔거든요. 자,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어디에서 넘겨줄 것인가, 경기를 마칠 것인지. 떴어요. 포핸드 스매시. 다시 한번 탑스핀 걸립니다. 게임 포인트 강영훈. 자, 나름대로 경기장이 좀 좁은 듯 펜스를 살짝 걸렸다고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리시브 범실 10대 8.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10대 8 앞서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 손명진 선수의 서브를 얼마만큼 잘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얻어서 경기를 끝낼 것인지. 네, 서브에 곧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강영훈 선수였습니다. 11대 8로 두 번째 게임은 강영훈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7대 4로 이기고 가다가 7대 7로 잡힐 때만 해도 분위기가 손명진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잘 챙겨서 11대 8로 마지막 포인트는 약간의 행운도 따랐죠.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가서 1대1 균형을 맞추고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침착함의 손명진 그리고 강한 공격의 강영훈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한 포인트씩 한 게임씩을 나눠 가졌고 이제 또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게임이 징검다리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네 번째 게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서로 간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긴 선수는 앞으로 가는 부분에 조금 편안하고요. 만약에 이 게임을 내준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 코너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경기의 첫 포인트 손명진 선수가 따냈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대각 공략 성공. 자, 1, 2게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손명진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양쪽에 디펜스만 하던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붙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전환 걸립니다. 자, 이런 점수는 강영훈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본인이 서브 넣고 원하는 대로 왔고 포인트도 이 점을 뒤지고 가는 가운데 2대1이 되고 2대2가 될 수 있는 부분에 4대0으로 본인 서브권을 다 헌납을 했거든요. 일단 초반 넉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범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격에서 범실이 없고 점수가 나야 그만큼 본인이 앞서갈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손명진 선수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침착하게 중진해서 디펜스 할 거 하고 공격할 거 하고 이래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가고 있고요. 강영훈 선수는 본인이 어찌됐든 손명진 선수보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 서브나 본인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범실을 하지 않는 포인트를 좀 잘 정리를 해가면서 점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연속 범실이 나오면서 두 선수의 격차는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5대 3. 포인트 전환. 자, 이 전환된 랠리에서 승자는 강영훈 선수였습니다. 자, 백핸드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강영훈 선수의 몸쪽으로 붙여서 완전한 탑스핀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운데 본인 나름대로 대각선으로 멋진 탑스핀을 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자, 두 선수의 팽팽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세 번째 게임. 강영훈 서비스. 포핸드 전환. 하지만 네트를 타고 넘어갑니다. 다리가 움직여서 제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범실이 되고 말았고요. 손명진 선수는 상대가 범실할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디펜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본인이 포핸드 쪽에 찬스가 오면 대각선으로 가려고 이런 부분이 차곡차곡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본인의 기회를 기다리는 손명진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멋진 백핸드 스매시를 날렸는데요. 점수가 8대 4로 앞서가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도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포핸드 강하게. 이번에는 공격 성공. 엣지 포인트. 자, 엣지가 돼서 공이 득점은 하기는 했지만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거거든요. 네.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나름대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잘 돌아서서 본인의 장기를 좀 살렸던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실점은 너무나 아쉽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칭찬하다 보면 어이없는 범실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9대 5에 본인이 잘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서브 범실하고 나머지 득점을 내줘서
세 번째 게임을 건네준다고 하는 부분은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 너무 좀 속상한 일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점수 11대 5. 손명진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을 가져오면서 균형을 다시 한번 본인 쪽으로 끌고 옵니다. 이제 제1게임 1대1에서 세 번째 게임을 11대 5로 그것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난 하프 경기로 손명진 선수가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은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 부담감이 많거든요. 예. 설령 세 번째 경기를 주더라도 점수 폭을 좀 많이 줄이고 가서 네 번째 경기를 해야 되는데 1게임 때와 마찬가지로 하프 게임으로 5점에 묶이고 세 번째 게임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강영훈 선수한테는 부담감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강영훈 선수는 본인 패배가 팀 패배로 직결되는 상황에 몰려 있고, 반면 손명진 선수는 앞서 세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좋은 흐름 속에서 이제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강영훈 선수가 백핸드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상황에 대해서는 손명진 선수가 계속해서 강영훈 선수의 백 쪽으로 몰아서 득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포핸드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백핸드 쪽에 왔을 때 본인이 빨리 돌아서서 자리를 잡고 포핸드 탑스핀을 하지 않으면 강영훈 선수가 점수가 나올 곳이 잘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점수 1대 1. 점수 2대 1로 강영훈 선수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백핸드 맞대결 걸립니다. 자,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하나는 서브 범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이없는 브로킹에서 범실을 하고 3대 1로 벌어지고 한 점 더 4대 1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손명진 선수가 네 번째 경기에 대해서 지금 안일하게 놓고 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네, 포핸드 대각 전환이 절묘했습니다. 손명진. 강영훈 선수는 백핸드를 가지고 손명진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주는 부분이 강하게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막고 그다음에 준비가 덜 돼서 실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포핸드 직선 공략 성공. 왼쪽이 막힌다 그래서 포핸드 쪽으로 주면은 반드시 대신에 손명진 선수의 포핸드에서 오는 부분을 본인이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포핸드 쪽으로 공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한테는 실점할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네. 포핸드 강하게. 손명진. 자, 랠리가 되면은 손명진 선수 쪽으로 약간씩 기울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손명진. 자, 소명 선수 이번 포인트는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했거든요. 탑스핀 강하게 걸지 않고 회전만 많이 해서 끌어올려놓은 공이 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보였고요. 네, 앞서서 연속 실점이 있었지만 곧바로 본인의 페이스를 되찾은 손명진 선수입니다. 7대 4 석점 앞서 있는 손명진. 자, 이번엔 포핸드 탑스핀으로 강하게 따라붙는 점수를 만들어낸 강영훈 선수고요. 일단은 강영훈 선수는 본인이 서브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정리를 해서 반드시 점수 좀 줄여놔야 되거든요. 네. 자, 이건 범실이거든요. 백 쪽으로 본인이 원치 않은 만큼 길어졌고요. 자세도 잡지 못했는데 거기서 백 탑스핀을 해서 네트 아래로 공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자, 연속으로 득점 실패를 해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9대 5로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넉점 차. 포핸드 걸립니다. 일단 손명진 선수가 한 차례 여기서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고, 강영훈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한 점 브로킹 잘하고 본인이 서브권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자, 노련미에서 손명진 선수가 백핸드를 느슨하게 빠르게 회전을 줬다 놨다 하는 부분에 강영훈 선수가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대 7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손명진. 짧게. 자, 그리고 마지막 범실이 나오면서 이렇게
네 번째 게임을 손명진 선수가 11대 7로 승리합니다. 자, 강영훈 손명진 선수 경기도 서로 박빙을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강영훈 선수의 범실이 많았고요. 반면에 손명진 선수는 백핸드에서 강영훈 선수의 왼쪽으로 계속 묶어놓고 포핸드 찬스가 올 때만 편안하게 득점을 해서 3대 1로 두 번째 경기도 가져가서 2대 0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